단결.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오후 4시 39분 저는 현재 광화문 광장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천둥이 부나 항상 그 자리에 서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그 애국 여성 동지분을 잠시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기자가 아니고 일개 유튜브니까 전문적인 걸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생생한 진실을 전 세계에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 그리고 자유국가 국민, 자유국가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저 미 대사관 앞이고, 미 대사관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천둥 부나 4년 동안 저렇게, 제가 알기로는 4년째 되고 그러십니다. 저렇게 1인 시위하고 계시는 여성의 몸으로서 반중 친미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좀 성격이 좀 대화를 나눠보니까 성격이 좀 과격하신데 그 정도 고집과 깡이 있어야지 지킬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쪽은 저 경복궁과 인왕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를 이제 저쪽 분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여기 잠시 한번 돌아 보시고 한번 저희 마이크 한번 이야기 좀. 여기 잡으시게. 잠깐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전 이름도 성도 없는 미물 같은 존재, 이 나라의 민초, 가장 보잘것없는 민초입니다. 오직 가정에서 오직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회개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듣고 또 다시 봐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무슨 뉴스가, 이런 회개한 뉴스가 있을까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메모를 하고 여러 번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내 지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저희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이러이러한 뉴스가 나오던데 이게 무슨 뜻이야? 뭘 의미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다들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정신도 아닌데 거기다 신경 쓰느냐? 신경 놔라. 뭐 뉴스에 왜 이렇게 신경 쓰느냐? 라고 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나 해가지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뉴스를 봤죠. 그런데 그 뉴스를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면 더 흥분되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진정하려고 애써서 기도도 해보고 또 묵상도 해보고 별저기를 다 해봤지만 그게 묵상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산만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정신은 혼란해지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비가 오는데 우산 하나 들고 가방 하나 쬐끄만 색 하나 짊어지고서 그냥 맨주먹으로 서울역을 나가봤죠. 그러니까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료하는 의미로 조그만 태극기 하나 얻어서 내가 거기서 같이 외치고 이제 그 다음에부터 이제 갔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막 분석하고 들어간 거죠, 제가 이제.
내가 이거 우리나라 역사를 잘못 배운 건 아닌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럼 그동안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했던 거야 하는 생각을 하니까 내 나라 역사도 모르고 내 나라 언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서 그때부터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 신용어로 영어 집어넣어서 말하고 뭐 외국어 넣어서 말하는 그런 언어는 난 못합니다. 그냥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가장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나는 무식하니까요.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조선시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난 모릅니다. 다만 6.25 때부터는 내가 좀 알까 말까 배울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했는데 6.25를 겪고 일제를 겪고 6.25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그때 내가 어린 나이였으니까 풀뿌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엄청나게 배가 고팠죠. 명화주 때가 명화주 나물이 요거만큼 손가락 매디만큼 올라오면 그건 누군가가 빠른 사람이 뜯어가 버려서 뜯을 게 없었어요. 명화주 뜯어다 반찬을 해먹고 그걸로 국을 끓여 먹고 쑥을 뜯어다가 밥에다 넣어서 쑥밥을 해먹고 배추 우거지 주워다가 그걸 소금에 절거놨다 그걸 박박 닦아서 그걸로 밥을 해먹고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거기에 쌀알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죽을 끓여도. 그런 세월을 살았던 우리였는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하야하고 미국으로 가시고 또 그 후에 다른 대통령님 여러 분 생겼었지만 조금도 발전되지 않은 걸 봤습니다. 또한 그 시절에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만큼 무법천지였느냐면 6.25 때 다친 상위용사들은 아무 집이 나와서 뭘 달라고 해서 했는데 줄 것이 없어 못 주고 없다 그러면 다 깨부시고 나갔습니다. 다 깨부시고 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었고 나병 환자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대로 자기들 저래서 엄청나게 무섭게 우리한테 위협을 줬었습니다. 우리가 줄을 지어서 몇 명씩 짝을 지어서 학교 가지 않으면 혼자 가면 납치당한다고 그랬어요. 납치당. 그만큼 어려운 시대였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을 요새 말로 말하면 깡패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요즘에 조폭들이죠. 그 시대는 깡패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유라 해가지고 자유 시대라 해서 우리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담배를 피면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은요 쫓아와서 담배 폈다고 죽도록 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에다 신고해서 가면 경찰이 왜 때렸느냐고 물어보면 내 자유다라고 했었어요. 자유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랐던 그런 막무가내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무법천지의 시대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장군님이었었죠 그때는. 그분이 정말 어느 날 정말 이 나라를 구제해 주려고 그분이 나타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시작하면서부터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해를 라는 노래도 불렀고
이렇게 말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많이 안 나는데요. 정말 우리는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 했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어떤 일을 했었느냐면 남의 집 빨래 가져다가 빨래 하루 종일 해서 며칠 동안 풀 먹이고 다듬이질해서 꿰매서 해서 갖다 줘봐야 쌀 한 대밖에 못 얻어왔어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옷을 사다 입으면 헌 천으로 했기 때문에 헌 옷을 뜯어갖고만 하기 때문에 한 번 사다 입어갖고 한 번 복 기면 여기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무릎이. 우리나라에 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빈곤한 나라를 일하는 나라를 만들었고 또 우리는 일을 하면 살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원조를 하다가 납작보리도 먹어봤고 납작밀도 먹어봤고 통밀도 먹어봤고 밀가루도 먹어봤고 또 알랑미쌀이란 것도 먹어봤습니다. 그걸 다 모든 것을 다 배급을 받았었죠. 배급을 받을 때는 밤을 새서 줄을 서요. 동사무소 앞에 통 하나씩 갖다 놓고 주르륵 서서 밤낮을 맞아 꼬박 새는 거예요. 동직원들 출근할 때까지 줄 서 있다가 동직원들이 출근하는 동시에 배급을 줍니다. 그럼 그 배급 받아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그걸로 밥을 해 먹고 엄마는 이미 장사 나가버리고 없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조금씩 끓여서 먹고 나머지 밥을 퍼서 그 죽을 끓여서 엄마한테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저고 이런 세상을 살다가 산업 발전을 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산업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산다는 그 하나 맹목적인 그 희망으로 24시간 중에서 오직 잠자는 시간은 3시간도 안 됐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왜냐하면 이 청계천의 평화시장이 아시죠? 그 평화시장에는 휴일이 없었어요. 365일. 정전이 되지 않으면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전되는 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전이면 그것만이 그게 쉬는 시간이었고 그걸 대비해서 밤을 새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일을 못하니까 정전하면 일을 못하니까 오늘 저녁에 그 쉬는 시간만큼 오늘 저녁 밤을 새서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집을 안 보내줬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 살아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즐겨 하시죠. 그럼 돈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습니까? 휴일? 우리는 360일 휴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만 불평이 없었어요. 왜?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 굶고 사는 것보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배를 채우고 먹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 죽는 날까지는 배를 채워야 하지 않습니까? 배를 채우려면 일을 해야지요. 일을 하려면 일거리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거리가 없는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정신을 바뀌었나요? 가정이 있으면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기만 하면은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어요? 자기의 본분은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자기의 할 일, 책임감은 다 무시하고 의무는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들 차리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고 싶어서 본인이 나섰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당신 보고 나와달라고 사정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세워놨습니까? 난 당신네들 보고 정치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 당신 자신이 스스로가 정치 잘해서 이렇게 나라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약속 지켰나? 지금 이 식으로 정치한다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이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정치야. 이게 소꿉장난인가?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들 소꿉장난할 때 당신네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 활동을 하는 소꿉장을 해. 하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칭 자랑하면서 나는 어느 명문대를 나왔고 나는 무엇을 했던 단체장이었고 명함은 줄기차게 화려하게 꾸며서 내돌리면서 정작 정치인이 되었을 때는 미친 개도 웃을 만큼 가당치 않는 행동을 하면서 국민들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래서 4년 임기 채우면 또다시 그때가 되면 다시 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시 찍어달라고 애원하고 사정하고 다니다. 또 되면 인사했어요? 인사 받으려고 찍어준 건 아니야. 다만 그 지역을 잘 부탁한다고 우리는 찍어줬던 건데 당신네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했나?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했느냐고 우리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리로 모든 걸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를 대리로 모든 걸 책임져서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잘 이끌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들 찍어줬던 거 아니야. 한 표 한 표 모아서 찍어주면 그거 갖고 당신네들은 가장 호화롭고 가장 위대한 생활을 했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매일같이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 뭐 했어? 세계 여행을 갔으면 그 나라 문화를 배워가지고 왔을 것 아니야. 그 나라 정치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정치를 하며 백성들에게 어떤 지도자가 되는지 그걸 배우고 왔어야지. 그렇게 꼭 필요한 건 배우지도 않고 골프나 치고 몸에 좋다는 뱀이나 잡아 처먹고 다니고 좋은 술 다 처먹고 다니면서 돌아와서는 가장 애국자인 척을 해서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래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까? 자한당 말해봐! 난 평생 동안 자한당을 밀어줬던 사람이야. 배신하는 것도 유만무덕이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양심도 없이 그래놓고선도 지금 뭐라고? 총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고 뭉쳐보자고? 뭉쳤어. 안 뭉쳐서 이 문화 이끌어야 됐나? 얼만큼 더 뭉쳐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뭉쳐야 되는 건데 뭉쳐서 뭐 했는데 3년 동안 뭐 했는데 시청 앞에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서울역에서 서울운동장 앞에서 남원동에서 대한문에서 광화문에서 3년을 넘게 이렇게 외쳐서 아스팔트에서 한겨울을 냈고 다리를 끌고 다니는 노인 양반들 그들에게 뭐 어쩌라고?
그들은 매우 불쌍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먹지도 못해. 없어서 못 먹었고, 아끼느라고 못 먹었고, 아파서 못 먹고, 일생을 굶고 골다가 그렇게 살다 죽어가고 있어. 마지막 남은 이 생명을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먹지도 화장실에 하고 싶은 화장실 갈 수가 없으니까 목이 말라도 물을 못 먹고 점심을 굶고 저녁을 굶어가면서 다리를 끌고 다니며 태극기 들고 다니는 거죠. 뭐? 그 사람들 보고 딸가게? 찔떡이? 왜 딸가게 찔떡이들한테 한 표 모아달라고 사정하나? 그럴 때는 사정하고 하고 다닐 때 보는 웃음이 나온다고? 콧웃음을 쳐? 그러고도 너희들 정작 정말 진실로 대한민국 정치인이고 애국자라고? 믿어지지가 않네. 나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그렇게 세상 살아보지 않았어. 그래서 난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나경원 뭐 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누가 선두로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나? 같은 여자로서, 같이 연약한 여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모질고도 악질적인 악질! 그따위 행실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뭐라고 그런 거야? 부끄럽지 않나? 자식을 낳은 애미면 양심을 바르게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니야. 그따위 양식, 그따위 행동을 해놓고 내 자식이 잘 되려고 믿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인간의 본능은 다 욕심이 있어. 그러나 부당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부모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고 모범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무별변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교육자가 누구나 난 자식이라고 생각해. 자식이 부끄러워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해. 살다 보면 몇 번씩이라도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해서 잘 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질보다 바른 정신을 물려주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어도 부끄럽지 않는 거는 바로 이거야. 내가 왜 신물자가 됐는데 너희들이 정치를 잘해줬으면 왜 신물자가 되겠나?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내가 남들처럼 게을러서 허영식을 막 좋아해가지고 남들처럼 쓸데없이 갈 때 안 갈 때 다 다니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낭비해서 못 사나 내가? 나는 그런 일이 없어. 한 번도. 나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을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아주 매우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남의 거 공짜 바라질 않았어. 우리 부모가 나한테 몇만 원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어머니한테 시장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야. 내 것이 아닌 거 훔치질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나가 떨어졌는데 지금 강화문에 나와 서 있는 걸 왜 서 있을까? 자한당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단 얘기야. 지금이라도 양심 바르게 한다면 왜 내가 이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자한당을 지적했을까?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단 한 명도 없더란 얘기예요.
오로지 내년 총선 때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내가 다시 한번 쓸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당신네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지금 내년 총선이 우선인가? 당장 오늘 내일 잠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인공기가 꽂혀 있을지, 아수라장이 되었을지,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을지, 눈을 감아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 총선 걱정을 해? 난 당장이라도 오늘 당장 내일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 사람을 지지해. 그리고 발벗고 나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주겠어. 그런 양심적인 사람을 한 명도 없고 내년에 총선 때 국회의원 자리 한 번 더 해보고 배지 한 번 더 달아보려고. 그 배지 달아서 뭐 해나? 니네 식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 대한민국이 어찌 됐던 백성들이 어찌 됐던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됐던 말던 그건 전혀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거지. 오직 그 모든 거 니네들 다 받을까 안 받을까 네 주머니 다 챙겨 집어넣고 너희 대대 손선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누가 뽑아주겠어 그런 자들을. 옛날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시대처럼 그런 국민들 없어. 이제는 여기는 친목교로 나온 것도 아니고 동창회로 나온 것도 아니야.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야. 여기 동창회? 동문회? 친목회? 뭐 고향 사람들 무슨 회야 그거? 향후회? 이 대한문이 그런 모임 단체들 단체 모임들 하는 장소인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애국지사님들께서 지켜나온 이 나라인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15년 동안 18년 동안 정치한다면서 도둑놈이네 뭐네 다 한 너희들 주둥아리로 그분 앞에 그분 앞으로 뭐 하나 해놓은 거 있나? 뭐 숨겨놓은 게 있느냐고? 어? 독재? 그 양반은 뭘 독재했길래 너희들한테 할 말 못하게 막은 적 있어? 나 할 말 다 하고 살았어. 어디 가고 싶은 거 못 가게 했어? 가고 싶은 데 다 다녔었어. 나 이사 못 가게 했어? 그도 그 마을 떠나지 말라고 묻고 났었느냐고. 가고 싶은 마을 나 다 다녔어. 왜? 여행 못 다니게 해서 못 다녔느냐고. 스키 못 하겠어? 수영 못 하겠느냐고. 다 했잖아. 다 즐겼잖아. 그런데 왜 독재야? 왜 독재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즐겼잖아. 어느 시대에 이렇게 즐기고 뭐 잘 먹고 잘 살았나. 스케이트 하나가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나야. 못이 없어서 썰매를 만들지 못했던 나야. 철사가 없어서 썰매를 만들지 못해서 썰매를 한 번 못 타봤던 나야. 그런 나라에서 지금 철이 없나? 부족한 게 뭐 있어? 뭘 잘못한 게 있으셔서 그분한테 그분 묘역에다가 대못질하라! 대못질을 했어. 왜? 어떤 놈을 대못질했나? 너희들 애미애비 묘에다 가서 대못질하면 너희들 좋겠니? 새말뚝입니다. 새말뚝 박아도 되겠느냐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신 분이야. 어느 시대에 그런 어른이 나왔었어? 어느 시대에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이 많았어도 그분만큼 단 시일 내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전 세계 12위권에 안에 들게 해준다. 그런 위인을 그분한테
엎드려 절을 하고 또 절을 해도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 인간들이 뭐 그렇게도 불만 불평이 많어? 뭘 그렇게 그분이 잘못했길래? 그분이 뭘 잘못 잘 살았길래? 떨어진 못나니까 떨어진 면도기를 평생을 살았던 분이야. 그분 자손들 외국 유학 보냈나? 단 한 명도 외국 유학을 안 보냈어. 너희들은 다 애새끼들 미국을 비난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왜 미국에다 유학을 보냈나? 미국 고기 먹으면 다 부스럼 난다고? 대갈통에 뭐 뇌암 걸린다고? 나 먹고 살았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거 누가 수입했나? 그런 나라에 왜 네 새끼들은 왜 유학을 보내나? 미국 가면 미국 고기 처먹을 거다냐? 왜 행동화가 아갈박지 돌리는 말하고 이렇게 달라? 아갈박지를 돌리려면 양심대로 돌려야 할 거다냐? 양심은 팔아서 어디다 던져놓고 행동은 가장 고고한 척을 해? 어떻게 건질 건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만들 건데? 대안 한번 내세워 봐봐. 그러면 너희들이 찍지 말라도 찍어.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세워줘. 그러놓고선 그렇게 더러운 정치를 해나가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뭘 하고 있나? 8월 15일 날 모여만 많은 전체 국민들 다 나오라고? 왜 이 나라 백성들이 바지저고리인가? 허수아비인가? 이 뜨거운 날 다 나와서 뭉치면 누구 좋으라고? 누가 시킨 짓이야? 조종자가 있을 것 아니야 그 위에서? 문재인을 뭐 어쩐다고? 하야를 시키라고? 하야하면 어떻게 할 건데? 대책을 세워놨느냐고? 대통령으로 인정한 하야면 대통령으로 인정하는데 문재인이가 하야 되겠나? 내려오겠느냐고? 박근혜 대통령 정상적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구속시켰는데 비정상인 문재인을 왜 하야하라나? 구속을 시켜야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큰일을 해서 나라를 엄청나게 조언하는 것처럼 행하면서 하는 말은 보면은 바운돌이만 뱅글뱅글 돌리고 핵심은 빼놔버려? 그래 우리가 그렇게 병신 칠푼이들로 보이나 이 나라 백성들이. 그 백성 가지고 이 나라 어떻게 살아 정치해 나갈래? 등신들 가지고 니네들 왜 사회주의 나라로 가려고? 배가 고프고 아무것도 없으면 허기지면 너희들이 시킨 대로 예예 하고 따라주니까 그런 날 만들려고 그따위 짓을 하나. 그러고 미국이 도와주겠지? 미국이 안 도와줘서 못 살았나? 조선시대 제일 잘 살았던 신라를 갖다 무너뜨린 인간들. 고려를 만들어 놓고 고려가 초창에는 아주 신라시대 역사를 고대로 한번 짧은 기간 하다가 욕심이 생기니까 군인들 밥에다 모래를 섞어서 처먹였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밥에다 모래를 섞어서 먹이면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겠나. 그래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만들어 놓고 조선시대는 어찌 됐나. 그 조선시대가 자유민주 시대라고 생각하나. 노예의 시대 있었잖아. 국민들을 갖다가 노예 만들었었잖아. 그 시대가 그리워서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지금 개수작들 떨고 있었잖아 너네들이. 일제시대 때 자유가
언론이 다 그들에게 빼앗겨서 할 말 못했다고? 조선시대는 할 말 다 하고 살았나? 조선시대에 뭐 나은 세상을 살았길래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개돼지만 또 못하게 살았잖아.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돼가지고 뭐 했어? 그래도 상놈을 양반 만들어줬잖아. 신분. 뭐라 그래? 신분 뭐라 그래? 말해봐봐. 신분 그 이제 계급제에서 신분 타파해가지고 양반하고 쌍놈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게 그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먼저 교육이 있었어요. 그 일본에서 지배 계급인 사무라이 계급들을 다 없애버린 게 일본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걸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양반하고 쌍놈을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겁니다. 신분 상승을 시켜줬잖아. 예. 그래서만 감사할 줄 알았어야지. 왜 그렇게 일본을 쥐어뜯고 난리인가. 그리고 일본 시대 때 우리가 전쟁에서 졌나?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몽땅 다 빚으로 내다 쓰고 빚에 넘어갔나? 아니잖아. 양심 있거들랑 말들 좀 바로 한번 해보시게. 왜 일본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철다리 놔주고 철돌 놔주고 과학기술 같은 거 다 익혀줬고 다 우리한테 인수인계 해줬잖아. 그다 그 시대에 맥주라든가 뭐 술 같은 거 몽땅 다 한국 사람들 다 죽어 넘겨줬잖아. 근데 뭐 반일 운동하자고? 앞에서 깔값들 떨고 자빠지니 그거 뭐 꼴값이라 하기다. 깔값이다 깔값. 왜? 하는 척 하지 마. 뒤통수 치지 말고. 남보기에서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게 반일인 줄 알고 좋아서 춤추겠지만 너희들 속내를 아는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인정하는 거야 이 병신들아. 너희들이 친일파지 누가 친일파냐. 제2의 일제를 다시 한번 겪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들 그게 또 아니면 신중해가지고 중국놈들 허수아비가 되려고 지금 몸부림 쳤잖아 니들이. 왜 대한민국의 멀쩡한 중소기업을 몽땅 다 끌어다가 중국에다 줬느냐 이 말이야. 한국에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누가 일을 안 했는데 일 안 하고 먹고 사나? 일 안 하는 국민들 먹고 살라고 배급 줬나 그동안에? 연금 줬느냐 말이야. 나 평생 동안 장사했지만 세금 냈지만 나한테 연금 안 주더구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장사하면서 세금 내면 자동적으로 연금 나오더구만. 우리나라는 뭐야? 세금 냈는데 왜 연금 안 줘?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해? 그때 분명하게 내가 외쳤을 때 중국으로 가면 안 된다. 중국 국민들의 국민성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처음에 조건은 기가 막히게 좋아. 300% 500% 풀어줘. 3개월만 하면 300% 깎아버리고 200% 깎이고 6% 해다가 양중에는 본전도 못 찾게 만드는 게 중국놈들 떼놈들의 근성이야. 달래 떼놈인가? 그래서 떼놈이지. 그런데 그 나라에다가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와서 뭐라고? 이제 반일 운동을 해? 그따위 국민성을 가지고 그따위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 정치인으로 나서서 내 후손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 대한민국에 살아있으면 네 자식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미국이나 돈 있는 나라가 돈만 가지고 살면 된다고 생각해? 모든
생식물들은 뿌리가 있는 것이요. 뿌리 없는 한 생명은 없어. 그런데 내 자식들도 나도 내 자식도 대한민국이 뿌리야. 대한민국에다 뿌리를 받고 사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버리면 어디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고. 설상가상 내가 돈 몇 푼 가지고 다른 나라 간다 한들 대사관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 대사관이 사라지는데 누가 보호를 해주나. 난민이 된다는 걸 사실을 왜 몰라. 그래,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다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고 70살 80살 먹은 늙은이들은 찔뜨기 제찔뜨기 깔따기 떨거기 틀리 귀머거리 장님 눈 뜨고 못 본 장님이야. 무식해서. 그러나 당신네들 부럽지 않아. 왜? 우리는 올바른 정신으로 살았기에 부끄럽지 않는 백성으로 이 땅을 지켜왔기에 잠을 안 자고 먹고 발을 골마서도 자식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놓은 우리는 세대야. 그래서 부끄럽지가 않아.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다 못했어요. 할 말이 무궁무궁합니다. 그거 나는 압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길바닥에 있는 노점 장사가 없어야 된다고. 그 노점 장사 다 상가를 건물 지어서 거기다 하나하나 넣어서 장사하게 주신 분 박정희 대통령이셨고요. 또 천막촌 판잣집에서 그 루핑 지붕 알죠? 네, 루핑 집에서 살던 거 다 철거해가지고 성남으로 어디로 보내줘서 그 아파트 시형 아파트 줘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방송통신대학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그분께서 다 지어주셨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야간 학교 만들어주고 다 해주셨는데 그 학교 출신들이 그분을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 돈을 본 사람들 다 난도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들입니까? 인간의 탈을 썼으면 짐승보다 나은 행동을 했어야지. 개는 주인을 섬길 줄 알아. 개만 또 못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인사. 요걸로 끝나라고. 할 말 무궁무진한데. 다음 주 올게요. 아, 내가 진실로 감사할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려서 초콜릿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난데 미군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들 보면은 초콜릿을 당신네들 먹을 간식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트럭으로 그러니까 그거 세단차인가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조그만 그 저기 있어요. 지나가면서 그거 던져주고 껌도 주고 그 가은빵 이런 것들을 미숫국 같은 거 다 던져주고 우리가 가서 주워서 먹고 맨날 우리 그 자리에 서서 또 흔들고 이랬었는데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오늘의 이 나라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은 내 부족한 내 마음으로 박정희 대통령님과 이승만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공산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억울하게 하야당하고 미국에서 일생 동안 마무리 짓고 돌아가셨지요. 그 후에 다행히도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그분의 저기를 받아서 정신 이어받아서 정말 그분의 이승만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아서 이루어주셨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승만 대통령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이 대한민국은 오늘날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미국이란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워만 했고 그림으로만 봤을 뿐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그 나라 국민성을 배우고 싶고 그 나라 국민들을 존중합니다. 또한 일본을 난 존중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일본 국민들의 국민성을 받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는. 왜냐? 자기 나라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자기 일성을 위해서는 부당한 일을 마구하며 부당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국민을 생각하면 끔찍하게 중어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팔고 나라를 위해서 온갖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모두가 다 각자 나라는 뒷전이에요. 내 주머니 돈만 집어넣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 나라야 어찌 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앞에서는 애국하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뭉치자 하면서 뭉치지는 않고 다 흩어지면서 뭉쳐놓으면 흩어질 행동을 하면서 뭉쳐놓으면 뭐합니까? 뭉쳐놓어 있으면은 다시 흐트러지는 행동으로 언행을 하는데 누가 뭉쳐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세요들. 행동으로. 이상입니다. 한 세대를 한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그 애국 구국 여성 동지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는 미 대사관 앞입니다. 그리고 그 장시간 한 40분 동안 말씀하셨는데 저희 진짜 바른 소리를 하시고 저도 이번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부분 편집을 해가지고 이용할지 좌파 쪽에서 부분 편집을 해가지고 이용하면은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여기는 2019년 8월 12일 광화문 광장 미 대사관 앞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렇게 분이 계시고 그리고 오늘 저기 비가 엄청나게 오고 폭우가 온 날입니다. 폭우가 온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천둥치나 번개치나 이렇게 항상 이 앞에는 이렇게 나와서 계십니다. 이 우리 여성 구국 동지이십니다. 그리고 또 좀 이제 그 호통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답답하면은 저렇게 되셨습니까? 원래 살림 주부신데 이제 그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에 그 대항하는 투사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